세입자 있는 집이 더 비싸진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역전 현상.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집을 팔 때 세입자가 있으면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불리하지. 실거주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세입자가 있는 집이 더 매력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역전 현상이 생겼을까요? 부동산은 주식과 다릅니다. 주식은 오늘 사고 내일 팔 수 있지만 주택은 최소 2년, 세입자가 있으면 4년 이상 묶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집을 살 때의 규제와 팔 때의 규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매수했을 땐 대출이 나왔고 취득세도 괜찮았고 양도세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보유하는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조정 대상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양도세 중과 압박, 정책은 계속 강화되는 와중에 주택을 쉽게 못 팝니다. 이게 바로 많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입니다. 무주택자들도 일정 부분 해당이 되는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합적 규제 속에 출구가 생겼습니다. 최근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발표 후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양도세 유예 예외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투기의 온상이라고 대놓고 비판하고 그런 매수 형태를 잡는다고 온갖 규제에 포커스 맞춰 규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숨통을 트여준 듯한 예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다면 팔 수 있도록, 그런 주택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창구가 열렸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은 몇 개월 뒤에 치러도 되고 세입자가 있어도 한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입자 있어도 되네. 예전엔 세입자가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아예 거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입자 계약 만기까지는 인정해주고 이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구조가 되면서 사실상 한시적 갭투자 창구가 열린 셈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거주 집보다 전세 낀 집이 더 유리하다는 말인데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실거주 중인 집을 사면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출 규제를 그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끼어 있으면 매수자는 전세 보증금만큼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전형적인 갭 투자입니다.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해서 매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전세 낀 집이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예 조치는 어떤 부류가 유리하고 과연 누가 사는가를 따져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출이 막혀 있으니 집값 떨어지겠지.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하면 무주택자는 더 못 삽니다. 그럼 이런 유예 조치를 반기며 누가 살까요? 이렇게 전세가 끼어 있는 집을 거래 시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한시적으로 하면 무주택자들이 살까요? 전세 낀 주택은 남은 짧은 기간에 쏟아져 나올까요? 시장 동향은 항시 유동적이고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요. 하지만 이런 주택이 매물로 나온다 해도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무주택자보단 현금 부자들이 사겠지요. 또한 이미 한 채 가진 1주택자입니다. 갈아타기 수요가 움직입니다. 기존 집을 팔고 전세 낀 더 좋은 집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결국 이번 규제 보완 조치는 무주택자보다는 갭 투자를 용이하게 하거나 1주택자의 이동을 더 자극하는 형태가 됩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역반응을 완화하려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정책 일관성의 실수일까요? 무슨 의도이건 간에 시장에 출구를 열어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자산 구성은 아파트만이 아닙니다. 비아파트 시장이라 불리우는 빌라, 연립,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다주택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심각한 수준으로 거래가 거의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 압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살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래를 하기 어렵도록 규제를 해놓고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을 떨어뜨릴 테니 팔아라 팔아라 하면 그렇게 해서 매물이 나오면 누가 삽니까? 매수를 열어주지 않으면 거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출구를 꽉 막아놓고 니들 알아서 빠져나가라는 국민들을 미로게임으로 밀어놓는 격입니다. 모두가 1주택자가 되는 사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이동성이 없는 죽어가는 사회입니다. 지방 발령, 직장 이동, 학교, 주거합가, 결혼합가, 병치료, 상속, 해외 거주 등 무수한 이유로 사회적 이동이 생기고 그에 따른 단기 또는 중장기 거주 수요가 생기며 주택의 구매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구조가 유지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전세 낀 매물 선호 현상이 일어나는데 현금 보유자들의 매수세 증가, 1주택자 갈아타기 증가, 무주택자의 진입 장벽 유지, 비아파트 시장 침체 지속,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정책의 의도와 다르게 각 방향으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규제가 완화됐다가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을 투기행위자로 보고 그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올 걸 예상하고 배수진을 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봅니다. 지금 세입자 있는 집 거래 시 중과세 유예 정책이 과연 매도자, 매수인 모두가 어떤 행동을 해야 유리한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의 의도와 다른 현상이 나타날 때 거기서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위험도 생깁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책의 변화가 기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왜곡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변화된 정책이 실제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나눠보세요.